오늘 배우실 계통은 바로 피부계 계통입니다. 자, 오늘 5가지 질환 배우실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걸 배우실 거냐면요. 욕창. 두 번째는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세 번째는요. 대상포진. 네 번째는 옴. 다섯 번째는 머릿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 5가지 질환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제가 기억나세요, 선생님? 노화가 되면 좋은 건 떨어지고 나쁜 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쭉 가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피하 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화가 되면 이 피하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요. 피하 지방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기온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두 번째 특성은 피부가 촉촉할까요? 건조할까요? 그렇죠.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이제 피부 맨 바깥쪽에 있는 건데 표피가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그렇죠. 얇아지겠죠. 표피가 얇아져서 자, 바람 빠진 풍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피하 지방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면서 건조해지고 뭐가 생길까요? 주름살이 생기면서 눈꺼풀이 늘어지고 어떤 게 된대요? 이중턱이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성은요. 발톱이나 손톱이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면 손발톱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자를 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냥 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보통 대부분은 얇아지고 건조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두꺼워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발톱이나 손톱이고요. 두 번째는 고막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뭐가 생길까요? 검버섯이 생긴대요. 6번째, 노인성 반점이라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 그 다음 7번째, 머리카락은 선생님, 나이가 들면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진다. 얇아짐. 그 다음 8번째,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지만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어떻게 되냐면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 나이가 들면 상처 회복이 잘 될까요, 선생님? 안 되겠죠?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까지 해서 피부계의 노화의 특성 정리해봤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배울 5가지 질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질환은 바로 욕창입니다. 자, 욕창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욕창은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바닥면에 접촉되는 뭐가?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떻게 된대요? 괴사되는 상태가 뭐다? 바로 욕창입니다. 자, 오늘 욕창 배우시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욕창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단계. 욕창에도 단계가 있어요, 스님.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욕창 증상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욕창은 왜 생길까요? 관련 요인 한번 볼게요. 1번은 뭡니까? 장기간에 어떠한 상태로 체위 변경이 어렵냐면요. 바로 와상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욕창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체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욕창이 생기는 거고요. 2번,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뭐 이런데 뼈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누워있게 되면 더 압력이 가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걸리냐면요. 세 번째는 영양이 부족해요. 영양 부족과 영양이 부족하면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체중이 감소되기 때문에 욕창이 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뚱뚱한 사람이 욕창이 잘 걸릴까요? 마른 사람이 잘 걸릴까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잘 걸릴 것 같지만 정답은 마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르면 뼈랑, 그러니까 살이요,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쿠션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뼈랑 살이 맞닿게 되고 그러면 바닥면이랑 더 접촉되는 게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 체중이 감소되신 분들이 욕창이 더 잘 생깁니다. 네 번째 빈칸이죠, 선생님.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요실금 및 변실금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 애기들 기저귀 발진은 왜 생긴가요? 왜 생기나요, 선생님? 기저귀 발진은 촉촉한 환경에서 덧나가지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속옷이 이런 오염물에 젖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고 그게 지속이 되면 욕창이 생기겠죠. 다섯 번째는요, 부적절한 체위 변경이에요.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못 들어 올리거나 잘못 잡아 끌 때. 자, 6번도 똑같은 말이네요, 선생님.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잘못 끌어올려서 그게 부적절한 체위 변경이겠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한 부위의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생긴다. 5, 6번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 하나 키워드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똑바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욕창 호발 부위가 두 글자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이라는 건요, 그 꼬리뼈 쪽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천골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천골이 똑바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욕창 호발 부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욕창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욕창은 몇 단계까지 있냐면 4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는 없어요, 선생님. 그럼 4단계의 각각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단계예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욕창이 심한 건 몇 단계일까요? 그렇죠. 4단계가 제일 심해요. 그럼 1단계는 어떻냐면 피부가 분홍색 혹은 푸른색을 띱니다. 그리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가지고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열감이 있습니다. 욕창도 어떻게 보면 피부에 염증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염증 있는 피부는 차가울까요, 선생님? 아니죠. 따뜻하거든요. 피부에 열감이 있는 게 몇 단계냐면 1단계입니다. 자, 2단계의 키워드는요, 선생님. 바로 물집입니다. 물집이 키워드입니다. 자, 2단계 정리하겠습니다.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합니다.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삐용 하면서 괴사 조직이 발생하는 게 몇 단계냐면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어디까지 썩냐면요. 바로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게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창 증상의 초기 대처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욕창에서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욕창은
단계랑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먼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욕창은요, 선생님, 차거나 뜨거운 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1번 볼게요, 선생님. 약간 어떤 물수건일까요? 차거나 뜨거운 게 아니면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요. 근데 아까 촉촉한 거는 욕창이 잘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려줘야 되는데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줘야 완성이에요, 선생님. 자, 두 번째,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안 돼요.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볍게 두드린다. 가볍게 두드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 다음 바람은 바람인데 무슨 바람일까요? 아까 하셨죠? 차거나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어떤 바람일까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자, 네 번째. 춥지 않을 때에는 몇 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게 좋냐면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자세 변경이에요, 선생님. 욕창은 사실 한 번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바로 요 자세 변경이거든요.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더 자주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창은 치료법. 첫 번째는 젖은 침대 시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교체해준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트에 뭐가 있으면,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겨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팔 베고 누우셨다가 딱 떼면 그 팔에 그 옷 주름진 모양대로 그대로 얼굴에 스크래치가 가잖아요, 선생님.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그 주름에 따라서 눌리니까 더 잘 생기니까요. 주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펴야 돼요. 주름을 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세 변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옆으로 내가 돌렸어요. 그러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닿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것도 욕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는 뭘 껴주냐면 베개.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영양분은 영양분인데 욕창에서는 어떤 영양분이 중요하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선생님. 자, 우리가 손톱을 기르게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건 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영양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욕창에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재생이 잘 되고 새살이 잘 돋으려면 이 단백질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욕창에서는 차고 뜨거운 건 절대 안 된다 그랬었죠, 선생님. 뜨거운 물주머니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대요? 안 돼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생님. 바로 욕창에는 제가 쥐약이라고 표현해놨죠? 욕창에는 쥐약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쥐약이 과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파우더예요. 두 번째는 도넛베개. 도넛베개 뭔지 아시죠, 선생님? 그 치질 걸리신 분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엉덩이에 앉는 거. 자, 이 2가지가 욕창에는 쥐약입니다. 그럼 왜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자, 파우더는 왜 그러냐면 얘네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피부를 자극시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우더 가루가 땀구멍을 막아요. 땅구멍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배출이 안 돼서 욕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뭐였죠, 선생님?
도넛베개였죠? 도넛베개는 왜 쥐약이냐면 도넛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앉는 건데 그러면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압력이 다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도넛베개에 앉아버리면 분산이 어디만 됩니까, 압력이? 여기만 되고 여기는 분산이 안 되겠죠. 이러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도넛베개는 왜 안 되냐면 뿔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넛베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해서 욕장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건조증이 어떠한 질환인지부터 뜻을 먼저 볼 건데요. 건조증은 일단 원인이 선생님 너무 슬퍼요. 바로 원인이 뭐냐면 노화.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현상이 바로 피부 건조증이라는 건데, 자, 20대들은 피부 건조증 생길 일이 거의 없겠죠. 자, 관련 요인 살펴보면 먼저 습도가 낮은 여름이 아닌 습도가 낮은 겨울에 잘 생기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비누, 그리고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에 건조할까요, 선생님? 차가운 물에서 건조할까요? 뜨거운 물에서 건조합니다. 목욕 중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아니고요. 물을 사용하면 건조증이 잘 생긴다. 자, 알코올은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병원 가면은 간호사가 주사 놔준다고 먼저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시원하셨죠? 시원해지면서 알코올은 수분을, 우리 그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쓰면 건조해진다. 건조증의 증상 한번 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는 피부 발적. 두 번째는 부종 또는 통증. 세 번째는 전환,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이 있고요. 전환이라는 말은 어디냐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이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피부 건조증은요, 선생님, 노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없겠죠. 자, 그러면 최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서는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법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 건조증이 있으신 분이 자주자주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때를 미는 거는 좋을까요, 피부에?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또 예방법은 뭐가 있냐면 목욕을 하고 나서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려야 돼요. 두드려서 말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몸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순한 비누를 쓰자. 순한 비누, 건성용 비누가 되겠죠. 우리 몸이 건조하니까. 건성용 비누를 사용하자. 자, 여기까지가 피부 건조증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은요,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대상포진 걸려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기는 한데, 요즘에는 대상포진이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니고, 이게 과로하는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을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이냐?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상포진의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선생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어떤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피부랑 신경을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상을 한번 볼까요? 자, 대상포진의 증상 첫 번째는요, 가렵고요. 피부 저림이나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자결감이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
통증, 자결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몸통 부위에 보통 어떤 모양이냐면 띠 모양.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나요. 그러면 대상포진의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대상포진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무슨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피부 아니면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피부는 증상이 뭐 몸통 부위에 띠 모양으로 발진 나타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약을 먹으면요, 선생님, 한 2주 안에는 금방 나아요. 그런데 뭐가 오래 가냐면 바로 이 신경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신경통은 오래 가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백신을 맞아가지고 세포성 면역을 증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병소가 뭐냐면요, 그 증상이 생긴 부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긁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긁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 약물 복용, 적절한 영양, 휴식 취하기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환은 바로 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수 옴 붙었다는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증상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옴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옴은 진드기 질환이에요, 선생님.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었다면 옴은 진드기가 피부 표면에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서식하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옴이 되겠습니다. 이 옴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증상이 바로 가려움증이에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일반 그냥 가려움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가렵냐면요, 선생님, 미칠 듯한 가려움증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특히 밤에. 미칠 듯한 가려움증이 특히 밤에 나타나게 되고요. 미칠 듯하게 가려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사람이 진짜 성인군장 아닌 이상 막 긁겠죠. 뭐가 잡히냐면 물집을 터뜨리면 고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옴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치료용 용구를 바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옴은 대상자는 물론이고 누구까지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요. 바로 동거가족이랑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보호사까지 동시에 치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침구, 내복 등등도 소독하셔야 돼요. 소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뜨거운 물로 내복과 침구를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며칠 이상,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파 같은 거는 세탁이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해라. 이게 마지막 질환이죠. 마지막 질환은 바로 머린입니다. 우리 머린니 선생님 다들 한 번씩 걸려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린니는 증상이 가려움증, 가렵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수면장애,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있고요. 심하게 머린니가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피부가 딱딱하게 돼요. 딱딱하게 된다. 그러면 이 머린니의 치료 및 예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머린니의 치료 및 예방은요.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를 들면 뭐 모자, 헤드셋, 그다음에 뭐 수건, 그다음에 뭐 옷
등등등과 접촉하지 않는다. 친구와 옷을 어떠한 물로 세탁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그냥 말려서 쓰면 돼요. 이게 옴과의 다른 점이에요, 선생님. 자, 옴은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건 맞는데 3일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3일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머리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말려서 쓰면 된다. 이게 옴과의 차이점입니다.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안을 꼼꼼히 청소를 하는 건데요. 어떤 걸로 청소를 하느냐? 바로 진공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안을 꼼꼼히 청소하는 거예요.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생님. 물걸레 이런 거 안 돼요. 물걸레가 아니고 뭐가 정답이냐면 진공청소기로 꼼꼼히 청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